제가 보기엔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전 장관 양측 모두 담대한 도박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대한 도박. 예. 도전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도전은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담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실패하면 꽝. 이건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 그러니까 망한 겁니까? 제가 왜 담대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박은 원래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으면 실패해도 뭐 소위 얘기하는 쪽박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담대한 도박이 맞습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넉 달도 안 남아서요. 정치권 소식이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속보도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 금액을 또 잘 짚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판 썰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요즘 방송가에서 또 활약이 맹활약 중이십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방송가에서 열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영주입니다. 예, 두 분 모두 포함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투기를 하고 그러세요. 보니까 너무 집권 여당만 이게 또 전중해지는 것 같아요. 친정부 성향 방송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그 송년회를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송년회 3군데가 있었는데요. 이야. 이 방송 때문에 포기했죠, 뭐. 세 군데를 포기하고 오늘. 아니 사실은 예. 어제도 송년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 예. 송년회를 계속 인사 다니면 술을 너무 먹게 돼요. 왜냐하면 주시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야 이렇게 계속 먹다간 죽겠다, 죽을 수 핑계로, 있다. 방송을 핑계로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네, 저는 그 포기하지 핑계 대고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좀 않으시- 늦췄습니다. 아직 좀 젊으시니까 예. 그래. 뭐 많이 젊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차이만 안 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는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이 궁금합니다. 김용남 의원님부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전 장관 양측 모두 담대한 도박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대한 도박. 예. 도전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도전은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담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실패하면 꽝. 이건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 그러니까 망한 겁니까? 제가 왜 담대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박은 원래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으면 실패해도 뭐 소위 얘기하는 쪽박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담대한 도박이 맞습니다. 담대한 도박에 나섰다. 담대한 도전이 아니라 담대한 도박이다. 자, 우리 서영주 대변인은? 근데 이제 도박이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데 많이 좀 해보셨잖아요. 도박이라는 게 꽝이 많아요. 꽝이 많다. 성공하는 거 죽잖아요. 우리 로또 보면 1등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꽝이다 생각에는 결국엔. 꽝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빤한데 너무 요란했어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올 거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좀 이격을 두느라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추대하고 뭐 누구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요란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강력한 용산의 힘이 됐다. 더 강력한 용산의 힘이 그럼요. 됐다. 더 강력한 용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보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담대한 도박이다. 더 강력한 용산의 힘이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했었는데요. 그 현장 발언 영상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자 법무부 이임식 장면. 연설 내용 보면 이제 동료 시민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법무부 장관 이임사 이런 거는 제가 과거에 법무부에 근무할 때 제가 썼거든요. 검사 출신이십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관 정책 보좌관 하면서 뭐 이임사, 취임사 이런 거 많이 써드렸었는데 뭐 가볍게 쓴 이임사가 아닌가 싶고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저 표현을 계속 쓰지 않을까 아마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있을 때마다 특이점 별로 못 찾겠어요. 특이점 없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동료 시민에는
야당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임사 평의했습니다. 근데 뭐 말은 잘한다. 그 정도 평은 해드리고 싶은데 예. 실질적으로 말은 잘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도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임사 혹은 논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써준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쓴 것 같아요. 본인이 썼다? 본인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하려고 했고 만약에 내가 못했다면 내 능력이 부족했던 거고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를 맡든 간에 떠날 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본인이 썼구나라는 거고 어법이 좀 뭐랄까 누가 써주면 뻔하잖아요. 이렇게 공식적이고 이런 것을 좀 격을 좀 벗어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아마 굉장히 고생할 거다.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색채리.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자, 김성애 소장님. 이게 이제 스타일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스타일이 좀 강하죠. fellow citizens라는 이제 영어식 표현의 한국어식 번역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흐름이 있는 문장 구사도 그렇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많이 참고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이민청 설립을 하겠다라고 시작했다가 결국 마무리 못 짓고 나온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뭐 한동훈 장관의 일은 일대로 진행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새로 오시는 분이 이민청이 사실 법무부에 있으면 단속 위주로 가는데 그런 걸 좀 잘 막아서 미래를 건설한 일을 함께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표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참 많은 추천을 받았다. 다양한 경로로 윤심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김용남 의원님부터. 역대 비대위원장 중에 가장 젊은 거는 맞죠. 가장 젊죠. 그리고 73년생. 예. 그리고 어쨌든 정치권에는 처음 발을 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신한 것도 맞죠. 예. 그 두 개는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가장 젊고 참신한. 제가 계속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추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지금 수직 관계로 비춰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인물. 예.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선거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 이 조건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참신한 것도 맞는데 예. 이제 112일밖에 안 남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앞서 담대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도박입니다. 네. 젊고 참신하다. 되게 좀 외형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위기예요. 수도권 위기론 내부에서도 팽배합니다. 예.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도 얘기한 게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젊고 참신해서 얼굴 마담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일 요구받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예요. 그럼 본인이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한동훈 척은 장관이 하겠죠. 예. 그래도 본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바꿔 말하면 난 예.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않겠다. 아니, 저도 지금 관계는 그거 아니다. 저도 맹종한 삶을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께서. 그분께서.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젊은 나이에 급제해서 예. 검사 생활 쭉 했고요. 예. 늘 말하자면 피의자 상대하면서 말하자면 뭐 아쉬운 소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굳이 맹종할 필요 있겠어요? 다만 예외가 있을 거예요. 맹종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훌륭하지만 지금의 한동훈 장관을 만든 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형과 형수를 빼면 한동훈 장관이 뭐가 남죠? 검사 한동훈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뗄 수가 없다. 맹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맹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논외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약간 희망사항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진 교수님은 맹종 안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동훈이라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가까이서 다 지켜봤을 거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 누가 했겠어요. 한동훈 장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역할은 외압을 막아주고 이런 약간 보스의 역할들 쉽게 말하면 특검에 있을 큰 때 형님 역할 이런 거지. 실제로 굉장히 뭐 샤프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굳게 밀고 나가는 그래서 수사를 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고 예. 사실.
사실은 뭐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했겠죠.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장관일 것 같고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꼭 그분을 맹정할 부분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줄타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보수층이 반발하거든요. 나는 대통령에 대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된 보수층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도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래도 거래를 덜하라는 이 두 가지 요사에서 줄타기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아마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쓴소리 혹은 맹종 안 하겠죠? 어떤 분은 뭐 유쾌한 뒤통수 뭐 이런 말씀도 윤희숙 전 의원이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예. 지금 총선이 급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60%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여당의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와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그 지시를 받는 수직 관계인 거는 원치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지 않잖아요. 예. 긍정 평가율보다는 부정 평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 예. 이럴 때 선거를 그래도 선방하려면 대통령과 수직 관계로 비춰지면 이게 총선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수도권 선거는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매력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전히 그 전에 선배 검사와 부하 검사 또 대통령과 장관 그렇죠. 이런 수직 관계였지만 예. 이번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저런 면이 있어? 저런 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좀 반전 매력이 나타나기를 예.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본인의 부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보다는 뭐 김병준 교수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 뭐 김무성 의원 등등등등 여러 그룹들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 장기 과정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검증되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쌍특검 국면이 있는데 이걸 쌍특검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는 가족 문제, 자기 부인의 문제에 대한 특별 검사고 또 하나는 식구 문제죠. 검찰 식구에 대한 문제인 건데 가족 문제와 식구 문제를 한동훈 장관이 정말 딱 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가족과 식구는 챙기겠다라고 지키겠다고 대응하는지를 이번 한 달 동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보고 나면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비가 되겠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렇죠. 스탠스. 첫 번째 고비가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겠죠. 예. 한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실 말이 떠올라요. 지금 말? 선거철이잖아요. 예.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본인 패밀리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날려버리고 내 믿을 사람 보내서 이번 선거 내 위주로 하겠다. 내일은 내가 해야지. 내년 총선에 망하면 나 폭망인데 믿을 사람 누가 있어? 패밀리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패밀리로 생각하고 내려보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김연아 의원님. 뭐 기대와 이제 이 당내 의원들의 기대와 좀 뭐 무관하게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김성현 소장님이 이제 검사들은 어떤 검사해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또 관행이 좀 있다. 이제 관련 수사는 좀 뭐랄까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지를 말씀하셨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실제로 그런 맥락이 적용됩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검사 안 된다고. 아니잖아요. 예, 아니시죠. 일단 예. 법무부 장관 가는 순간부터 검사 아니었던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장관도 사퇴하고 아,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빨리 변신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 아직도 검사인 것처럼 아니면 검찰에서의 그 몸에 익었던 대로 행동하면 그래갖고 선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상황 인식은 정확한 팩트는 이거예요. 28일 날 본회의에서 이거는 무조건 통과된다. 뭐 이거는 민주당에서 의석으로 밀어붙일 패스트트랙으로, 테니까. 예. 그게 하나의 팩트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총선의 악재다. 그리고 이 특검법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악재다. 여당의 악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오늘 모 일간지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 비슷한 말에 그 전혀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내놨던 해결책을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기사를 썼던데 뭐 총선 유력 이후에. 일간지에서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한마디도 없던데 어쨌든 제가 그전부터 주장한 건 예. 28일 본회의 전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서 특검의 준비 기간은 쭉 하더라도 수사 개시 시점만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늦추는 거로. 저희 그리고 방송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로 여야 합의안으로 통과시키자.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28일 전에 제안을 할지 두고 봐야겠죠. 아니 민주당이 그걸 받겠어요? 근데 안 받죠. 민주당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지난 3월에 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국민의힘 묻지마 걷어찼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 석자 들어가니까요. 특검법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월에 자초한 거는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실책을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국면이 좀 불리하니까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내서 뭐 합의하자. 말도 안 되죠.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당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뭘 바뀌어? 그것까지 그때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아니잖아요. 고려해줘야 되나? 특사를 김용남 의원을 보내야겠어. 국민의 뭔지 뭐 아니, 민주당 근데 뭐 고려했어요. 김용남 의원이 문제는 특사할 뭐냐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분이 생겨요 또. 그래서 국민들이 왜냐면 이건 합리적인 안으로 보이거든요. 제 귀에도. 이게 그렇단 합리적인 말이죠. 안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왜 합리적일 수 있냐면 예.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돼가지고 이제 총선 전에 계속 또 특검이 진행되면 그 총선 공약 전혀 관심 없고 언론이 계속 저희 아이템인데 그렇죠. 그 특검 오늘 뭐 어떤 얘기 나왔고 방송에 뭐 얘기하고 그거 계속 달아야 근데 되고 그럼 이제 좀 인생이 민주당이 사실 이제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걸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의힘 말씀하시니까 매일 특검이 발표할 게 없고 그럼 결국 민주당의 참패로 지금 선거가 끝날 텐데 국민의힘이 왜 이런 호재를 놓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참패로 끝나거나 그렇지 않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검 해봤자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 기간 동안에 확정될 시간이 아니잖아요. 총선 될 때까지 모든 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의 소재로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민주당에서 진상의 규명을 바라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걸 왜 못 받느냐라는 아니 거죠. 진 교수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 뭐 독소조항 악법이라고 얘기했죠.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관련돼 있는 소속 단체를 빼는 거는요. 당시에 다 해왔던 겁니다. 특검에서 드루킹 특검도 우리 빠졌었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특검 임명할 때 이제 그렇죠. 최순실 할 때도 빠졌었어요.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은 또 뭐 있었죠? 그 뭐 수사 생중계하는 거 12조라고 하죠 그 특검법에. 국민들한테 다 알리는 거 이거 다 뭐 이현함 중사 특검,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거지 갑자기 이거를 끼워놓은 게 아니에요. 특검에서 늘 해왔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때 우리도 받아줬던 겁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독소 조항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만. 조국 전 장관이 들어와서 그걸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은 그렇게 해 왔어요. 이건 관행대로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주장한 게.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는 게 지난 3월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이렇게 뭐 선거에 대해서 안 되고 뭐 3월에 했으면 선거에 임박하지 않고 털어버렸으면 됐잖아. 근데 뭐 안 털고 지금까지 밀어온 거예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의힘 책임이고 특검이 있는 그동안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저는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시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좀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죠. 단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하는데 다만 이게 너무나도 특검 준비 기간 해갖고 딱 개시하는 시점이
한참 선거가 이제 시작될 시작될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랬다. 그러니까 특검을 민주당 총선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다면 4월 뭐 10일이 됐던 아, 4월 11일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다 중단하세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면은 이거는 하지 말자고. 두 분 조합이 굉장히 새롭고 좋네요. 아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상설적인 항시적인 그건 달라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예.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수사인 것이고 예. 특검이라는 건 사실 법률을 통과시켜서 없던 수사기관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검 수사는 조금 다르죠. 기존에 국민의힘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요. 민주당은 똑같습니다. 아 이거 뭐 어차피 그냥 받아도 난 네, 그래요. 받으세요. 뭐가 저희야 하나 받을 거. 저희는 일찍 그렇게 받으면 되지 뭐. 제안할 거라고 좀 믿어요. 받으시래요. 자, 청취자분들이 받는다니까요. 받으세요. 김용남, 그러니까 예를 서영주 들어가지고 용령 토론 재밌다. 수정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하는데 대통령 그냥 받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받을 것 같아요. 예. 자, 더블 드래곤 쌍용 토론, 김용남, 서영주 토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질문인데 한 1분 정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으니까 네.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2부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야 돼요? 조건 말씀하시면. 적어도 공천관리위원장은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없는 분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예. 대통령과의 인연이 너무 깊은 분이 오면 이거는 비대위원장도 사실 인연이 깊은 분이잖아요. 한동훈 인연이 가장 깊은 비대위원장 분이죠. 어떻게 예. 보면 가장 깊은 분이죠.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그런 분이 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는 예. 실질은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과연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어도 인연 없는 분 아니면 인연이 아주 조금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의하면 예. 대통령이나 권력계 등을 졌거나 아니면 대립했던 분이 오히려 공관위원장으로 오는 게 하지만 의원님 검사가 될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검사가 될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몰라요. 거죠? 제가 뭘 알겠어요. 제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새. 잠깐만요. 마무리해야 돼요. 말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예. 거예요. 잠시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